우선 먼저 그 예산 수립할 때 뭐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5% 전망했는데 2.5%였어요. 13년, 14년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부실한 낙관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경제 성장 전망의 큰 오차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 전망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데에선 저는 추후에 그런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경제 전망이 왜 예측 전망이 실적치하고 다르냐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또 많은 전망기관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대내 여건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개된 점.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잘 진행되려고 좀 했지만 그것이 주어진 경제 상황, 예를 들면 부채가 많다든지 해서 그게 정부의 지출이 바로 소비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 효과에 대한 하나의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예측의 불비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도 늘 예측하고 이러한 실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경제의 올바른 예측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좋은 시그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 노력을 해서 보다 정도 있는 그러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해면은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죠.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된 세계 경제, 또 그에 따른 어떤 정책 효과 전망, 또 지금 50%를 넘고 있는 지금 이 비정규직의 낮은 저임금 구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경제 전망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경제부처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능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안 짤 때는 부풀려 짜서 재정관리를 잘할 것처럼 이렇게 세입을 부풀리고 그 다음에 실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다음 예산에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알리바이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올바른 그러한 경제 전망에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망의 오차가 다시 말씀드려서 실적치하고 예측치의 오차는 전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기관보다 정부의 예측 오차가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2000년대 들어서 대여건이라든지 우리가 배운 대로의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관리재정 적자가 17조 4천억인데요. 이게 경제 성장률 오차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경제 성장률 오차 이전에 정책적 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2012년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또는 소위 말해서 조세에 관한 정책을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행한 감세 조치에 대한 효과는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88조, 죄송합니다. 68조 맞습니다. 68조는 아래까지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총리께서 다른 거는 통계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2012년에 감세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30초만 좀 여유를 주십시오. 2012년에 감세총액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2008년에 감세를 하면 그 효과가 세율을 낮췄으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거든요. 쭉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2009년에 나타나고 10년에 쭉 계속돼서 나타나는데 2008년에 그 감세한 것에 따른 효과는 2012년에 23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23년도 그러니까 MB표 감세로 인한 총액이 23조입니다. 그 다음에 감세액 말고 말이죠. 대기업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액은 얼마 됩니까? 2012년에.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 대기업과 대기업 중 이제 구체로 얘기하면 이제 상호출자 기업으로 보면요. 그 감면액 전체가 5조 6천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5조 6천억이면은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한 55개 대기업이 한 60% 되니까요. 네? 대기업만 하면 한 3조 되네. 그러니까 이게 토탈 23조에서 5조 3천억 합치면은 이 무려 28조입니다. 그러니까 17조 4천억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MB표 감세로 감세된 액이 2012년만 하더라도 28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줄줄이 약속했던 복지계획 다 파기하고 또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발표에만 의해도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을 수행하려면 총 135조, 그러니까 연간 26조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MB표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 28조예요. 그러고도 돈 타령하시겠습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2년에 감세 효과를 보시려면요. 우리가 MB 정부에 2008년에는 감세 조치를 했지만 9년, 10년, 11년, 12년 다 증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려면 감세 효과와 증세 효과를 다 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총리께 제가 무슨 증세 효과는 빼고 말씀하라는 소리를 안 했죠. 제가 통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2012년에 감세 총액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갑근세, 근로소득세, 법인세하고 또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인데 그걸 다 종합해서 MB 정권 때 감면한 감세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 증세 얼마예요, 증세 총액이? 그거 몇 푼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로 12년, 그러니까 2008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부총리께서 지금 12년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변화된 걸 다 감안하셔서 2012년 걸 말씀하시라니까. 자꾸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012년에 감세액 총액 플러스 감면액 총액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죠. 2012년 한 해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 한 해가 왜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2008년에 감세를 했으면 그 효과가 9년, 10년, 11년, 12년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감세 효과를 12년 한 해만 보게 되면 그만큼 왜곡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년에 감세를 했다 그러면. 부총리께 지금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제가 부총리하고 논쟁할 준비도 돼 있고 용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그리고 특히 2012년이 이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세 조치가 이루어져서 2012년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어디를 봐도 없어요. 제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도 계속 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야당 일각에서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라 야당 측에서 지금 복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조치가 감세 조치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저런 말씀하시지만은 기초연금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게 될 때 추가되는 게 8조입니다. 그죠? 8조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1단계로 하면 5천억 더 추가되면 돼요. 다 뒤로 미루셨죠? 그 다음에 그 반값 등록금 내년까지 1조 2천 정도 해가지고 이거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4천억밖에 지금 편성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영유아 보육법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 재정 파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걸 다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 돈이. 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5조, 이게 10대 대기업이고 전체는 지금 674조인데, 사내 유보금이. 기업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난합니다. 정부도 가난해요. 오직 기업의 돈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갖고 있는 405조,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서는 무슨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래의 어떤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무슨 규제 완화 좀 해준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 스스로 투자나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게 안 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대신 투자해서 저는 성장을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그런 정책으로 드러난 비즈니스 프렌들리 툴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금을 걷으세요.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투자해서 이것을 민생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예, 이 재원의 어떤 보충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해쳐서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특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OECD에 보면 오히려 세율을 낮춘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주요한 국가들이.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만약에 경기 활성화 안 되면 고용도 안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세수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편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다음에 우리가 세수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기업의 유보도 쌓이는데 그것을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한다면 오히려 배당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예측 가능성을 있게끔 정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